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는. 부모는 뭔 위력이라 그랬죠? 예, 대자비. 자, 부모의 대자비. 참, 이 부모의 대자비요, 대단한 것입니다요. 그래서 이 부모의 대자비에 의해 갖고 뭔가 하면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해요. 그래서 한없는 부모의 대자비 속에서. 근데 요새 지금 말하는 거면요, 가정 파괴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그러나 이 자비의 위력에서 자녀들이 말이죠,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인성교육은요, 이 인성교육의 가장 기초는 어디서 생겼느냐. 제가 자존감, 자존중감 이거 얘기했죠. 자존중감. 이 자존중감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여기서 생기는 거라니까요. 부모가 말이죠, 자비의 이 은혜를, 위력을 받고 자라는 사람은 자존중감, 자존감이 크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뭔가면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 그것 먹고 자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안 하고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세갖고 나보고 뭐런가 왕자병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자병 걸렸다. 걸릴만 해요. 자, 대자비. 그 다음에 동폰. 이게 뭐죠? 대협동. 예. 모기 한 마리도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도 다 협동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협동.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존재들은 상호 연기되어 있다. 이게 연기이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연기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한문으로 쓰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맞죠? 모든 것이 다 말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동포다, 동포원이다 이래가지고 이런의 진리는 이 대협동의 위력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온을 통해 갖고 이런의 위력을 얻겠죠.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법률은. 이건 뭔 위력이죠? 대보호. 예. 대보호 위력이다. 자, 참. 이 인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요. 만약에 인과의 이치가 없다고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맞죠? 안 맞는가 봐. 전혀 이요. 인과의 위력이 없으면요, 우주의 질서가 맞아요.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소영령한 인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 생활 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보호, 큰 보호를 해주고, 이런 위력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런의 위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네 가지의 위력을, 사언의 네 가지의 이 위력을, 이걸 이제 사언이라 그랬고요, 이걸 한마디로 실천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랬다. 감사. 이 네 가지를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제가 사례연구 얘기할 때 추상력, 상상력 얘기했죠. 이걸 추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 네 가지 위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득하는 방법, 그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하나로 딱 한 단어로 함축해 주시는데 그 단어가 감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실천하면은 그 감사를 단어를 실천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이런의 위력을 얻어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위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 참 우리가 이렇게 자, 사소한 일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감사를. 그래서 이제 이런의 위력을 얻는다 하는 것은 제가 방법을 두 가지로 사사가 끊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감사해라.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런의 위력을 이제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위력을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 이제 문구가 뭡니까? 이런의 체성에 합한다. 자, 이래가지고 딱 맞추십니다. 이런 장 서문을 이제 딱 맞추네. 이런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장 서문을 이제 딱 마치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의 체성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체성 자리요. 이런의 체성 자리. 이제 체성 자리가 어떤 자리를 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이경석경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체성 자리는요. 이론상 서문에서 이제 이 체성 자리를 이제 이론상 진리에서 이 체성 자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론의 체성 자리를 이론상 진리 그 교리 정전에 이론상 장이 있죠. 그 첫째 이론상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그 다음에 이론상 선문, 그 다음에 이런 법어, 그리고 개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론상 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상 진리장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이론의 체성 자리다 이 말이죠.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 자리를 체성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합이라는 거예요. 합이라는. 자, 동공하다. 그래서 어느 명상이 동공한 것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진리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거면요. 대소유무에 뭐 없다 그랬죠? 분별이 없다. 분별. 그 다음 두 번째요. 생멸거래에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끊어지면은 그 자리를 뭐라 그러냐?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이론상 서문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이런의 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진리장에서 요 하신 지금 세 가지 말씀인데, 요 세 가지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대수요무의 분별이 없단 말은 무분별이에요. 자, 무분별, 분별이 끊어졌다.
무분별. 그 생멸거래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무변화, 변화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자리다 이 말이죠. 이 변하지 않는 자리를 이론상 서문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서문 앞에서 안 변하는 것을 유상으로 보면 그랬죠. 이 유상으로 보면요, 무변화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상으로 보면은 한없는 변화가 일어나지만도 유상으로 보면은 항상 떳떳함이 있는 자리로 보면은 그거는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멸거래의 변화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뭔가 하면요, 선악업보의 차별했단 말은 무차별이에요. 한번 보세요. 차별이 없어요.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차별이죠. 절대로 똑같은 거 없습니다. 일란성 쌍생아도요, 달라요. 일란성 쌍생아는 성이 똑같잖아요. 그 쌍생아가 나오면 일란성인가 이난성인가 그거 딱 보면 얼굴 보면 딱 알아요. 그러죠? 얼굴 보면 딱 아는데, 그래도 일란성 쌍생아도 보면은 자기가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난다니까요. 나도 지금 서원관에 있을 때 쌍생 둘이,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둘이 똑같이 한 학년에 들어왔어. 근데 이것이 도범인지 세범인지 이름이 하나는 도범이고 하나는 세범이에요. 들으면. 근데 처음에 들어와서는 잘 몰랐는데 얘가 저 졸업할 때쯤 되니까요, 지금도 딱 보면 저건 도범이다, 저건 세범이다 알아요. 차별이 나타난다니까요. 일체 모든 차별들이 다,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는요, 한없는 차별 세계예요. 근데 채성 자리에서는 지금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은 무차별이라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평등하다, 대평등의 자리예요. 그렇죠. 삼무짜리죠. 그러니까요. 세계가 없는 거예요. 무분별, 분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무차별. 이 변화가 없다 이 말은요, 변화가 끊어져 버리게 쉬어버린 자리예요. 변화가 쉬어버렸어요. 이런 그 자리로 이제 이론상 진리장에서는 이론의 체성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셨다. 그래서 무분별, 이제 무변화, 무차별. 체성 자리 이렇게 이제 해줬고요. 그 다음엔요, 이론상 서문에서는요, 이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이제 하셨는가 하면요. 그래서 지금 요 체성 자리를요, 진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틀이 있다 그랬죠, 제가. 하나는 체와 용, 또 하나는 체상용. 셋으로 두 가지로 내가 얘기했죠. 체상용으로 진리를 분석하기도 하고, 체와 용 두 가지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에서 볼 때 이 체성 자리는 다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요, 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체용에서도 체에 해당되고, 체상용에서도 이 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체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그 체에 해당되는 자리를 이제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론상 서문에서는 이 체성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론상 진리장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론상 서문에서는요, 이거 다 앞에 했잖아요. 서문에서는 이 체성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시죠? 말만 바꿔 놓으면 지금 또 그러지. 이게 뭔가 하면 이론상 서문 시작이 뭐로 됩니까? 어느 도는 입증처예요. 이게 뭔가 하면 체성 자리예요. 어느 도는 입증처 자리가요.
반대로 유무 초월의 생사분 자리는 뭔 자리죠? 일원의 위력 자리죠. 맞죠? 어느 도든 입정처는 체성 자리예요. 체성이 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이런 어느 도의 입정처의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했죠.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원의 위력이라니까요. 일원이 나타내는 위력은 유무를 초월했을 때 유화물을 만들어내요. 그게 위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무를 초월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위력은 참위력이 아니에요. 유무를 초월하고 만들어내는 위력이 참 위력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어느 도단의 입정처가 바로 뭔가 하면 일원의 체성자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체성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이경 석경을 해봤어요. 하나는 어느 도다 입정처이고, 이론상 진리장에서는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체성 자리가 이런 자리다 말이죠. 이런 체성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체성 자리를 이제 합하는 체성에 합하는 방법을, 자, 첫째 이제 체성을 합하자면요. 또 이게 대산종사님께서 아까 일원의 위력을 얻는 데는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을 얻는다 그랬죠. 체성에 합하는 것은 대산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르시나요? 대산종사님께서 체성에 합한 자리를 어떻게 하면 체성에 합한다. 딱 한 단어로 딱 말씀해 주는데 적실한 표현을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뭔가 하면요. 망념이 심으면 체성에 합한다. 참 간단하죠? 망념이 쉬어버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시시제때로 일어나는 그 망념이 딱 쉬어버린 그 자리가 체성에 합한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생은 왜 중생이냐? 망념을 쉬지 못해요. 항상 망념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근데 체성에 딱 합해지려고 하면은 이 망념이 딱 쉬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 망념이 딱 쉬면은 그냥 체성에 딱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비우면 돼. 그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체성 자리다 이 말이죠. 한 생각 쉬어라. 비워라. 항상 순간순간 한 생각 망념에 말이죠. 사로잡혀 사는 것이 중생들의 그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성에 합하려고 하면 망념을 쉬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망념이 뭐냐? 이 망념이요. 이 망념이 뭔가 하면요. 망념은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과거의 흔적이에요. 지나간 일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망념이죠. 우리는요, 뭐는 일을 한번 지나고 나면 그것이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성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지난 일을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도요, 잔잔한 호수에 기러기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수에 지나가는 기러기가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러기가 계속 공중에 떠 있습니까?
나가잖아요. 가고 나면은 여기 그림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은 왜 중생이냐면요, 과거에 지난 흔적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안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수양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양 공부를, 정신수양. 정신수양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요, 잊어버리는 공부 잘하는 거. 잊어버리는 공부예요. 잊어버리라 이 말이죠. 지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망념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흔적이다 이 말이죠. 이제 과거의 흔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미래의 상태예요. 미래는 아직도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땡겨가지고 우리는 중생들은 뭔가 하면 땡겨가지고 걱정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과거의 흔적, 미래의 상태, 미래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망념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요,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착착착착착착 찰나찰나 순간이 지나가는. 그러죠? 자, 요거 들어가면은 요것은 이거는 과거입니까? 여기서 미래죠. 그래서 과거도 끊어지고 미래도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과거가 다 끊어지고 미래가 딱 끊어지고, 그러고 나서 찰나찰나 순간순간 지나는 순간 있죠. 그 순간을 뭐라고 그러느냐, 요 순간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면 중간자고 그래요. 중간자고. 이게 뭡니까? 중간자고라는 것이요. 중간에 스스로 고독해요. 사람은 고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독을 못 참으면은요, 사람, 이게 공부 안 된다니까요. 고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찰나 순간순간 중간자고. 이름 잘 지었죠? 이름 멋지게 지었죠. 중간자고, 중간에 스스로 홀로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 것은 아직도 안 왔으니까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러고는 찰나찰나 순간순간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지나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중간자고. 지난 시간에 제가 4차 혁명에 대한 얘기 좀 했죠.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4차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날로그 형식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할 때 그 대비 방법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그때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 이제 제시한 방법이 이제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것도 어디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는 방법이 생각의 근육을 강화해라. 생각의 근육을 강화해라. 생각의 근육을 강화해라. 자, 멋지죠? 이 생각의 근육을 강화해라. 이걸 제가 뭐하고 연결시킨가 하면요, 우리 공부법 중에서, 우리 교리 공부 중에서 뭐라 그랬죠? 이 생각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는데, 아니죠. 자령양성. 예.
사유의 자력양성. 사유의 자력. 이게 뭔가 하면 자력양성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의 근육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면요.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의 근육을 강화한다. 우리가 근력 강화한다 그러죠. 근력 강화.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엎어져 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펴고요. 엎어져 갖고요.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되고 해 가지고 배를 땅에 안 대고 이 발만 딱 꼬부려 가지고 발 옆에 딱 대고 이렇게 딱 있으면 발하고 손만 딱 땅에 닿아 있죠.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화타님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새 한 70초, 뭐 75초 이렇게 한 번만에 딱 할 수 있어요. 이게 딱 하고. 그러면요, 이 어디가 생긴가 하면요, 허리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허리 근육이요. 연타님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그거 꼭 한번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형상적인 근육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생각의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생각의 근육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면요. 정신의 자력 양성을 통해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거예요. 이 자주력이 뭔가 하면요. 중간 자고라니까요. 자주력이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그 순간순간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력. 이거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요. 생각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근력을 강화하면 중간 자고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찰나찰나 그 순간에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건 now and here. 이 뭔 말입니까? now and here. now는 뭡니까? 지금. here는 여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예. 내가 처하고, 내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나오는 시간이죠. here는 장소죠. 내가 수용하고 있는 시간,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장소, 시간과 장소예요. 그래서 now and here라니까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말이죠. 그 생각을 어디로 하자냐? 이론의 체성에 합해지는 것이죠. 순간순간. now and here.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생각의 근육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디지털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방법으로 감독님 고수 있게 배워라. 고수 있게 배워라.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 교리로요? 지자본이. 대종사님 정말로 멋지십니다. 고수 있게 배워라. 나보다도 고수 있잖아요. 그 고수 있게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 말이죠. 배우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멋진.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체성에 합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게 망념을 쉬어라. 첫째, 망념을 쉬어라만 해놔요, 지금요. 예, 망념을 쉬어라. 망념을 쉬어라. 이게 이제 망념을 쉬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멸력과 집중력을 키워라. 소멸력과 집중력을 키워라. 이 소멸력과 집중력은 삼학 중에서 3대력 중에서 뭔 힘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소멸력과 집중력, 정신수양, 수양력. 이게 수양력이에요. 수양력이에요. 소멸력, 집중력, 수양력이죠. 사리연구력은 연구력 그랬죠. 내가 뭐라 그랬죠? 추상력, 상상력 그랬죠. 또 치사력은 뭐라 그랬죠? 결단력, 중도력. 이렇게 지금 3대력을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3대력 중에서 소멸력과 집중력은 수양력이에요. 수양력. 그래서 이 소멸력과 집중력을 키우면은 이 소멸되고 집중된 그 상태, 찰나찰나 순간순간 지나는 그것, 그때가 어디로 갔냐? 체성에 합한 자리다. 그렇겠죠? 체성에 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력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뭔가 잊어버리는 공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또 결국은 소멸 없애버리라. 지난 것은 잊어버리라. 소멸시켜버리라. 싹 잊어버려. 그리고 순간순간 집중해라. 그것이 중간자고다. 이게 다 통하는 것이죠. 싹 통.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이론의 체성에 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체성을 합하는데 이런 장 서문 전체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문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이런 서문의 시작이.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자, 끝이 이렇게 시작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라고 하셨고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끝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 이렇게 끝을 내셨어요. 자, 이게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참 이 간단한 이론상 서문 전체 내용을 제가 싹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어느 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뭔가 하면요, 이론의 대의를 먼저 딱 밝히시는 거예요. 이론의 대의를 딱 밝히시는 거예요. 자, 이론은 어떤 자리냐? 이론상의 진리는 어떤 자리냐?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리다. 이걸 통해 가지고 대의를, 이론상 진리의 대의를 딱 밝히시는 거예요. 딱 밝히시고, 그러고 나서는 천지보모동포법률의 본연요 재불조사 본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쭉 나가죠. 이 대의를 전체적인 진리의 체를 딱 밝히시는 거예요. 체를 딱 밝히시는 거예요. 진리의 체를 딱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체를 밝혀놓고는 이 체자리를, 진리의 체를요, 체만 그냥 있으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풀어내요. 해석을 해낸다. 이런 어느 도단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자리는, 이런 대의는 이런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 진리의 내역을 설명하시는.
그래서 이 내역을 설명한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대의에서 내역으로 나오는 이것을 어떤 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연역적 방법이다. 연역적 방법이에요. 연역은 뭔가 하면요. 설명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연역은. 그래서 대의는 이런 채자리를 딱 밝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지금 일어나는 내역을 얘기를 하면서 연역적 방법을 통해 갖고 진리의 그 채자리를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은 그렇고 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상의 마지막 연역이 뭔가 하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그랬죠? 이까지가 뭔가 하면 연역적 방법으로서 진리의 채, 대의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다. 이것이 연역적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아서 이랬죠. 여기서부터 뭔가 하면요.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기납적 방법으로 들어가요. 기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돌아갈 기자예요. 이래서 현실적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 그냥 풀어내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풀어낸 이 현실을 다시 뭔가 하면요. 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채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납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기납. 원래 채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혼용해서 잘 써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요.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을 혼용해서 잘 써야지 설교를 잘할 수가 있다. 이래. 지난번 제가 진영교당 가가지고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내가 또 한 것도 자랑하네요. 제목을요. 문화발전의 3단계와 원불교의 미래. 그렇게 붙였어요. 문화발전의 3단계와 원불교의 미래. 그래서 앞에 쫙 제가 30분을 설명을 했는데 원불교자 하나도 안 들어가는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딱 정리를 했는데 뭐로 정리했느냐. 원불교로 딱 끝을 내버렸거든요. 원불교로. 이게 뭔가 하면요. 기납적, 연역적 방법으로 한 거예요. 기납적 방법을 한 거예요. 그게 원불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 데서부터 문화발전의 3단계에서부터 끌고 와서 설명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세계 석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원불교로 딱 기납했거든요. 하니까 초등학교 선생이 식사를 하면서 뭔가 하면요. 초등학교 선생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그 중고등학교 선생이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을 학생들한테다가 그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 근데 원불교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원불교로 딱 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죠? 원불교 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원불교로 딱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들어가니까 원불교를 말하지 않고도 원불교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가 그 강의를 그대로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잘했죠? 연역적 방법, 기납적 방법. 이 짧은 문장에서 말입니다. 이 앞에서요. 지금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나이 갈등은 연역적 방법이에요. 대의를 딱 드러내시고 체를 드러내시고 연역을 시켜서 현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장서에서. 그러고 나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체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의 진리자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의 위력을 얻고 이런의 체성이 합한다 이랬죠. 기납적 방법으로 다시 이리로 돌아갔어요. 이거는 어느 도단 입정처는 이런의 체성이죠. 이거는 뭡니까? 유모철의 생사문은 이런의 위력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런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딱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채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는데 여기서는 이게 체지요. 이 전체가 이게 체지만 또 이걸 또 나누면 이게 용이죠. 유무철의 생사문은 맞죠? 그래서 체에 시작하고 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납적 방법이기 때문에 용에서 뭐로 끝나야 됩니까? 어디로? 체로 가야 되죠. 그게 기납이 되죠.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체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체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 용에서 체로 돌아가는 것이 위력이고 위력에서 어디로 가느냐? 체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갑니까? 체성.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한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로 가서 끝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정전. 우리 대종사님께서 친지하신 것이 정전 아닙니까? 정전 전체의 제일 마지막 문구가 뭔 문구입니까? 정전 마지막 문구. 정전. 아니죠. 정전. 수행편 마지막이 뭐죠? 수행편. 법이등급. 법이등급의 마지막이 뭡니까? 대각열애이지요. 대각열애 중의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자,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 뭐라고 보면 정으로 딱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산종자님이 하세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는 것은 어지간한 도인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열애의 마지막은 뭐냐?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게 마지막 책거리예요. 그래서 정전 가장 마지막을 대종사님께서 뭐로 결론을 내리신가 하면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게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친지하신 정전이 마지막 문구예요. 그래서 이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진리의 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정하는 자리죠. 그러면 이 정하는 자리는 이런상 서문에서 볼 때 뭡니까 이것이? 어느 도단의 입증처잖아요. 맞죠? 어느 도단의 입증처예요. 자,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인데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정전 전체의 마지막이 이거라니까요. 정전 전체의 마지막이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게 열애의 책거리다. 열애가 진정한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야 하고, 이 열애의 책거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어디서 끝을 내셨나 하면요, 어디서 끝냈었습니까? 부안변산 6년간 복례 제법하시면서 정하셨죠? 5년간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항명스님도 왜 변산에 와서 계시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지으면 투틀산 절정이여 기에 수성파로다. 불각희신화야 석도에 의작가라 이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하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정은 천진소요 대해 천진파라. 부각희신노하니 고로 석도가라.
멋지죠? 이거 완전히 말이죠. 육조스님하고 신수의 개성하고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5년간 그것은 정하시는데 5년간 복례제보 하시. 근데 그 정하는데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제법을 하신 거예요. 법을 짜신 거예요. 이 법을 짜신 것이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채로 끝나는 거예요. 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쌍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연역입니다. 어느 도단 입정체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진물, 이런 쌍을 쳐받아서 이렇게 하고 기납하죠. 기납하죠. 해갖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채로 딱 돌아가버려요. 이게 이런 쌍 서문이에요. 멋지죠? 채로 시작해서 다시 채로 딱 끝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문구가 말입니다. 채성에 합하는 자리거든요. 그 채성에 합하는 자리는 어느 도단의 입청자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죠. 정전에서는 마지막이 말이죠. 정하에도 분별이 절대에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쌍서문을 마쳤습니다. 제가 몇 강을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도 참 이 서문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참 그래서 저를 공부시켜줘서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반야신경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